그거는 똥에다가 똥은 안 닦고 휴지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똥을 싸고 똥이 그대로 묻어 있는데 거기다 향수만 칙칙 30분 동안 똥 말려가지고 닦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똥은 닦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칫솔질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치과의사 윤정진입니다. 칫솔질을 안 하면 똥딱지가 생겨요. 똥을 싸고선 똥을 닦나요? 똥을 닦고 똥을 싸시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밥을 먹고 칫솔질을 하는 게 맞고요. 칫솔질하고 밥 먹는 거는요,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똥 싸고 똥 안 닦는 적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무조건 닦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번 밥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3번을 닦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닦으라고 말씀드리니까 가장 기본적인 횟수는 4번입니다. 그러면 간식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간식도 똥입니다. 그러니까 간식 먹을 때마다 칫솔질 하는 게 맞죠. 도대체 몇 번을 닦아야 할까요? 먹을 때마다 닦고 자기 전에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똥을 싸고 바로 닦아야지 30분 동안 똥 말려가지고 닦는 분 계신가요? 나는 똥 가루를 만들어서 나중에 부벼서 떨어낼 거야. 너무 더럽죠? 똥을 싸면요 바로 닦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칫솔질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똥을 싸면 무조건 닦아야죠. 설사 어떤가요? 설사는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싸잖아요. 그러면 아우, 똥꼬가 상하는 것 같아. 3번째, 4번째부터는 똥 닦지 말자. 말도 안 되죠. 똥 쌀 때마다 닦는 것처럼 밥 먹을 때마다 닦는 겁니다. 음료수도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아메리카노, 시럽 안 들어가는 아메리카노, 또 뭐 녹차, 이런 거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근데 아메리카노에다가 뭘 넣었다든가, 단맛 나는 설탕이라든가 시럽을 넣었다든가, 녹차도 뭐 설탕을 넣어서 드셨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닦아야죠. 제가 더럽게 표현을 하면 설사도 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물똥이야, 닦을 필요 없어. 아니죠? 무조건 닦습니다. 사실 급할 때라는 표현도 참 재밌는데요. 그럼 똥 싸고 급한 날은 그냥 나오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똥은 닦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저는 아무리 급해도 칫솔질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칫솔질이 잘 된 상태에서 깨끗한 치아 상태에 조금 더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가글을 쓰는 거지, 가글만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똥을 싸고 똥이 그대로 묻어 있는데 거기다 향수만 칙칙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물론 잘 닦고 똥꼬가 깨끗한 상태에서 향수를 칙칙 뿌리면 똥꼬에서 향기 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칫솔질 교육을 다니다가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아 갈 때 물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똥에다가 똥은 안 닦고 휴지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되게 본인이 잘 닦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심지어 뭐 하루에 뭐 3번, 4번 막 드시면서 하루 1번만 닦으시는 분, 2번만 닦으시는 분, 그러면서 난 잘 닦았어, 개운해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치과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바라보면 때가 막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남아서 결국 치석이 되고 충치를 일으키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똥을 싸고 똥을 닦았는데 똥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똥이 맨날 나와가지고 결국 똥딱지가 되고, 그런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럽죠. 그래서 저희가 오세요 해서 그 똥딱지를 떼드리고 깨끗하게 해드리고 향수 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워터픽을 사서, 그럼 국내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는데 그냥 국내산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쓰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칫솔질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워터픽을 먼저 잘 쓰시고요. 깜짝깜짝 놀라세요. 막 음식만 나오고, 그 상태에서 치약을 꼭 짜서 칫솔질을 하셔야 정확한 칫솔질이 되는 거고요. 워터픽만 하면은 사실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병행하셔야 돼요. 똥 얘기했잖아요. 비데처럼 쓸 수 있지만 비데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병행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워터픽이 집에는 있고 치과에는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닦을 때는 쓰고요. 치과에서는 살짝 넘어갑니다. 많이 건강한 편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칫솔질 습관을 이렇게 들여놨고 매번 검사를 좀 했고 정기검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충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와이프도 뭐 그렇게 충치가 많지는 않고요. 뭐 장인 장모님이 잘 낳아주신 것도 있고 제가 또 이제 부담 관리해주는 것도 있어서 충치가 많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설명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 많이 좀 고민했던 부분이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치과적으로 엄청 고생하신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만큼은 절대 그렇게 안 만들 거야 라는 생각에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아프게 잘못된 방법으로 어디서 인터넷 보시면서 따라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 이렇게 안 하면 치과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 주사 맞아, 이런 더 무서운 얘기들을 막 합니다. 힘든 칫솔질에 어려운 치과에 무서운 치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치료를 잘 받기를 원하시고,
이거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이들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먼저 닦아줘, 엄마를 먼저 닦아줘 하면서 빈칫솔로 이렇게 닦아주는 놀이를 했었어요. 엄마 차례야 엄마 해주고, 제 딸이 다슬인데요. 다슬아 네 차례야 그러면 애가 네 하고 이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행 그러고 가버립니다. 예, 행 그러고 가버려요. 또 기다립니다. 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 또 엄마 차례, 아빠 차례, 다슬이 차례. 그러면 몇 번을 돌다 보면 조금 해줘요. 그러면 그때만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앞에만 살짝 치약 없이 해주고, 그 다음날 이번 옆에까지 해볼까? 또 둘러서 해주고, 놀이가 되고 재미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주고, 그 다음에 치약도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한 단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가야지. 오늘 갑자기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는데 갑자기 손잡고 뽀뽀하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폭행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 급하지 않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구구단 배우듯이 1단도 못 외우는 애한테 2단도 못 외우는 애한테 5단, 6단 막 얘기하면서 너 이거 못 외우면 애한테 스트레스 주시면 얘들이 공부 싫어해요. 그냥 성취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격려하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충분히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1, 2년 늦는 거 그거 괜찮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칫솔질도 그렇지만 너 이러다가 치과의사한테 혼나? 이런 협박이라든가 무서운 얘기, 가서 주사 코 맞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마취할 거야,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렇게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런 거를 그냥 무서운 걸로 만들어 버리시면 나중에 아이는 치과는 그냥 무서운 곳이 돼버려요. 어른들도 무서운데 아이들한테 무서운 걸 미리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겁 많은 아이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치과도 놀러 가볼까? 치과는 되게 잘하는 데 있는데 가면은 안 무서워. 엄마도 가서 하는 데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 치료 바로 안 해요. 또 얘가 상태 봐서 체어에 앉을 수 있는 아이인지, 그게 아니면 그냥 서 있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앉아보라고 하고, 바로 눕히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바람 나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같이 나오기도 한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우 차가워 뭐 이런 거 한번 느껴보라고 하고, 물 나오는 거 물 빨아내는 거 놀이 삼아서 해보고, 글러브에 바람 넣어서 한번 만져보라고 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무서운 곳이 아니네. 가장 쉬운 것부터 무섭지 않은 단어를 또 써서 오늘은 벌레를 잡아볼 거야. 벌레가 너무 많아. 근데 오늘은 2마리만 잡을게. 벌레 뚱뚱해지는 약을 할 건데 벌레 뚱뚱해질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나중에 말해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사를 놓죠. 마취 주사할 때도 아이들은 오히려 경험이 없던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게도 엄마들이 뒤에서 이렇게 무서워하시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뚱뚱해지고 있어? 벌레가 지금 배가 빵빵해지고 있어. 근데 얘는 털이 달라서 좀 그러네. 계속 주의를 분산시켜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2개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점점 어려운 거 하면 애들 웃고 갑니다. 굳이 아이들한테 벌 받는 거야? 무서운 곳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다 빼버릴 거야? 이런 협박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닦는 횟수를 아까 말씀드릴 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닦으시고 간식 먹으면 또 닦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전에 닦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안에 있는 세균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마리수를 줄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 애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잠잘 때 많이 늘어나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 계속 세균은 늘어납니다. 특히나 또 뭐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입을 벌리고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고 자는 분들, 이분 되게 빨리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까? 결국은 자기 전에 그 늘어날 세균들의 시작점에 세균의 수를 확 줄여놓는 거죠. 그게 자기 전에 칫솔질입니다.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해서 전체 세균 수를 줄여놓으시면 밤새 이렇게 늘어나는 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잠자다가 깼을 때 그냥 안 자고 나가서 또 물 한 잔 또 해서 우물우물해서 일단 좀 한번 좀 헹구는 거죠. 수를 좀 줄여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치과는 너무 무서운 곳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친숙한 곳, 자주 가는 곳.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말씀드리는데, 그때 오시면 할 거 없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치과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친숙한 곳, 익숙한 곳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고생 안 하고요. 치과 치료비 별로 안 나가고요. 자기 치아로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칫솔질을 열심히 가르치는 치과의사 윤정진이었습니다.